자, 프론트엔드 프랙티스의 백스테이지 턱스 케이스를 카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테이지 턱스 같은 경우에는 레벨 1에 해당하는 케이스고요. 레벨 1 중에서는 좀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서 이걸 선정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뷰 라이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냅되는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누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요소도 있고요. 뒤에 색깔 변하는 애니메이션 요소도 있는데다가 어느 정도 리스폰시브한 요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저는 이제 미리 이 파일들도 이제 다 떼놨고, 그 다음에 뭐 컬러 같은 것도 컬러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떼놨습니다. 제가 작업하다가 말았던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컬러 떼놓은 상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도 아직 작성 안 해놓은 상태고요. GitHub에 올라가 있을 때는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HTML부터 작성을 해보자고 하면은 KO 이렇게 해놓고 백스테이지 턱스 매거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문자, 이 부분도 대문자, 이 부분도 대문자 처리하고, 그 다음에 H1 백스테이지 턱스 매거진 이렇게 입력을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제대로 뜨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될 요소는 이거는 이미지고, 여기 이 부분은 이미지고요. 여기 이 부분은 뭐 텍스트 다 텍스트죠. 이 네 귀퉁이에 있는 것들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HTML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HTML을 저는 어떻게 작성할 거냐면은 BEM 네이밍 기법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엘레먼트 모디파이어 네이밍을 따라서 일단 저 네 귀퉁이에 있는 친구들을 다 픽스드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픽스드인데 구분을 해줄 거예요. 픽스드인데 구분을 해줄 거를 뭘로 구분을 할 거냐면 포지션으로 구분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는 TL, 또 하나는 뭐 T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저는 나름대로 하는 역할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네이밍을 붙여볼 거예요.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로고잖아요. 이 왼쪽 위에 있는 건 로고, 이 친구는 컨택트, 이 친구는 리스트, 이 친구는 about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만들었고요. 나머지 둘, 셋, 네 개를 만들고, TL이 있으면은 탑 라이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바텀 라이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바텀 레프트가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고가 있고, 컨택트가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about이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네 가지가 각각 뭐일지를 보자면 얘는 이미지고요. 얘는 이미지고 얘는 링크라서 A 태그로 되어 있을 거고, 여기는 리스트니까 OL을 쓰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그냥 div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아까 말했듯이 이미지니까 img 태그, 이미지 태그로 변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A 태그로 그냥 바꿔버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OL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div로 그냥 놔두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미지한테는 이미지를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src 태그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저는 미리 asset에 로고 자리에다 넣어놨으니까 이걸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럼 이제 뿅 하고 뜨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A 태그 자리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필요한 요소는 이제 href 들어가야 되긴 할 건데 정말로 충실하게 할 건 아니니까 그냥 샵 이렇게 넣을 거고요. 들어가야 되는 텍스트는 info at backstagetalks.com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OL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일단 리스트 단위로 이렇게 나뉘어야겠죠. 그래서 리스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A 태그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네, 가서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issue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기도 issue
그다음에 샵 1, 2, 3, 4, 5, 6, 7이니까 저는 달러 기능을 쓰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다가 href를 넣어줄 거예요. href를 넣어주는데 여기에도 샵 issue 대시 달러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를 곱하기 7 하겠습니다. 자, a 태그에 제가 href에 저 링크 넣은 거가 왜 저렇게 넣었는지는 이걸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면은 href에 샵 이렇게 되잖아요. 샵이 들어가면은 HTML 상에 우리 저 샵 같은 경우에 CSS에서 id를 가리키는 경우에 클래스 같은 경우에 점이 붙고 id는 샵이 붙거든요. 그래서 id가 issue 1인 친구한테 스크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href의 사용법 중에 이거 하나거든요. a 태그의 사용법 중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다 완성이 되죠. 그렇게 세이브 하고요. 그럼 이제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pose bl 여기 롤 about에 관한 부분은 텍스트를 긁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서 제가 텍스트를 긁어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각각 그 랩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Alt W, Alt W, 그 다음에 Alt W 이렇게 해가지고 네, 랩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제가 뭐 p 태그로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p 태그로 하면 되는데 클래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fixed 안에 있는 네, 설명이니까 info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about 안에 있는 텍스트니까 description이라고 합시다. DSC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p 태그로 그냥 놔두는데 이만큼이 네, A 태그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href 해가지고 샵 그냥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privacy policy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href 해가지고 샵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통째로 링크라서 이렇게 처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골자고, 자,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CSS를 좀 작성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SCSS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제 보통 많이 작성해주는 그 리셋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before랑 그 다음에 샵 after 부분 이렇게 해놓고, 네. 이 상태에서 뭐라고 작성해야 되더라? 까먹었어. 박스 사이징이죠. 네, 박스 사이징 보드 박스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바디한테 마진이 보통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진 제거해 주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을 때 반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반영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거 하는 걸 까먹었어요. 여기다가 CSS 거는 거를 까먹었어요. 링크 CSS 스타일에 style.css 네, 이렇게 걸어줘야지 이제 반영이 되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면은 이미지 태그에 대한 거요. 이거는 제가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보통 이렇게 넣는데 디스플레이 블럭 처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스타일은 좀 이제 따로 이렇게 만지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리스트를 원래 이런 스타일을 그냥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건드리지는 않는 편이고, 일단은 fixed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fixed로 들어가서 자, 내 귀퉁이에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내 귀퉁이에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내 귀퉁이에 있는 이 친구들은 스크롤을 하더라도 계속 그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친구들은 스타일을 포지션 값을 fixed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크롤이 되더라도 이제 계속 붙어 있게 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스크롤이 생기도록 p 태그 하나 넣어가지고 로렘 입섬을 겁나 길게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로렘 입섬 1000을 넣어가지고 세이브를 하면은 네, 스크롤 하더라도 저 친구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로렘 ipsum 이거 해놨던 거는 다시 없애버릴게요. 정신사납기 때문에 네, 없애버리고. 자, 이 상태에서 포지션 픽스드에서 각각이 이제 위치마다 이제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pose 그다음에 and tl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tl 그다음에 tr 그다음에 br 그다음에 bl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tl 같은 경우에는 탑 그다음에 right 속성이 있어야 돼, left 속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있을 건데 어차피 여기에 넣는 값이랑 여기에 넣는 값이랑 여기에 넣는 값이랑 여기에 넣는 값이랑 다 같을 건데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 떨어져 있는 정도의 그게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거를 변수로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변수는 여기 루트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변수를 만들면 되는데 변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대시 하면은 변수가 되고요. 저는 픽스드에 margin 개념으로 m 그 다음에 x 해가지고 값은 미리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15픽셀이랑 20픽셀이거든요. y 같은 경우에는 20픽셀이고요. 그다음 둘 다 네, 그 램으로 이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mx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다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var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네, 변수가 적용이 됩니다. var라고 하고 여기다가 값을 넣어주면은 적용이 됩니다. 자, x고 이건 y가 돼야겠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친구들한테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네, 여기 넣고 여기 넣고 그냥 여기 넣고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게 TL 같은 경우에 탑 레프트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TR 같은 경우에 탑 라이트니까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런 다음에 바텀 라이트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바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바텀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바텀이라고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세이브를 하면은요. 네, 각자가 이제 가야 될 위치에 이제 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수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50픽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으면 이게 한 번에 다 조정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거를 각각 가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수해가지고 하나쯤 빠뜨릴 수도 있겠고 그러는 케이스보다는 이렇게 변수화시키면 훨씬 낫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정리는 끝났고요. 이제 하나씩 격파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제 로고부터 이제 다룰 건데요. 여기에서 포즈 TL이라고 되어 있으면 제가 이거 보고 여긴 탑 레프트구나 하고 얜 로고니까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역할별로 제가 붙여놓은 이름이 있잖아요. 이러면 아무래도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저는 각각의 롤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로고라고 되어 있는 친구한테 접근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비례감을 유지하면서 사이즈가 좀 작아져야 되는데 너비가 260이에요. 근데 이렇게 넣어주면은 네 이렇게 조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너비 260을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사이즈가 이렇게 비례에 맞게 줄어들긴 할 겁니다. 하이트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하이트를 제가 만약에 명시적으로 주면은 아마 찌그러드는 현상이 있기는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260픽셀 이렇게 줘볼까요? 그럼 이렇게 찌그러들겠죠. 근데 위드스만 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불안해가지고 정확하게 비례를 유지하게 하고 싶으면은 에스펙트 레시오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보면은 이미지 크기가 519에 58이니까 에스펙트 레시오를 넣어주는 것도 좋죠. 519에 몇이었죠? 까먹었네요 벌써.
58.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하이트를 뭐 값을 두 개를 그러니까 위드스랑 하이트 둘 다 주는 상황만 아니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번 처리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전부 다 A 태그 먹어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이제 만든 사이트 보면은 굳이 그렇게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A 태그 전반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A 태그에 대해서 컬러 그냥 검은색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내지는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은 current color 쓰면 되나요 아마? 네. current color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글자 색깔입니다. 그거를 적용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바뀌고요. 그 다음에 text decoration 요소가 있는데 text decoration을 none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줄이 이제 싹 다 사라지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게 적용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커서를 올려보면은 fixed 아래에 있는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이 SCSS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는 fixed이면서 A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커버를 하려면 하나를 더 적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A인데 우리 요런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앞에 하나를 더 넣어줘야 되는데 뭐라고 넣어주면 at root를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at root를 넣었을 때랑 안 넣었을 때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CSS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네, fixed가 앞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a.fixed 이 a.fixed 같은 경우는 이거죠. a 태그이면서 fixed인 친구인데 위에 fixed가 있을 것을 상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앞에다가 at root를 집어넣고 a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at root의 이거인 거랑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더 정확히 해주려면 이렇게 해야겠네요. fixed a가 돼버리냐? fixed의 under a 네 이렇게 되는 게 낫죠? 네 그러면 제대로 나오네요. 이것도 이제 SCSS 고급 문법 중에 하나인데 뭐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A 태그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처리를 하고 왔고요. 이런 상태에서 로고에 대한 건 처리했고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지금 이걸 한 거냐면은 컨택트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이제 온 거죠. 컨택트를 적고 이 부분 바라는 겁니다. 롤 컨택트. 그래서 이 친구는 폰트 웨이트가 700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근데 아마 원본 보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 올리면은 그 언더 이 아래 이렇게 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살렸으면 하니까 지금 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호버일 때 네, 호버일 때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살려주도록 합시다. 솔리드. 그러면 잠깐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솔리드가 아니라 어떻게 넣어야 되더라? 대시드 언더라인. 네, 언더라인 넣으면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컨택트 부분도 이제 처리를 했고요. 이제 이 부분을 처리할 때가 됐죠. 저 부분은 리스트였죠. 자, 리스트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 도구로 제가 잠깐 이제 보도록 할게요. 개발자 도구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보면은 왼쪽으로 패딩이고 위아래로 마진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패딩이랑 마진이 있는 이유는 저게 이제 리스트 OL이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 블락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패딩 레프트를 없애버리고 네 그리고 저 1, 2, 3, 4, 5, 6, 7 써져 있는 숫자 앞에 붙어 있는 거 없앨 거라서 리스트 스타일을 네, 없애버리면 되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생각할 거예요. 뭐 이제 배운 분들은 이미 그거 알고 있죠. 여기 그럼 처음부터 OL을 안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시멘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OL을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 더 처리해 줘야 되는 요소는 뭐가 있냐면 자 지금 보면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7654321로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원본 사이트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HTML에서 순서를 바꾸는 법도 있지만 저는 이게 당연히 순서가 1, 2, 3, 4, 5, 6, 7로 적혀 있는데 눈에 보여줬을 때 정렬만 바꾸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은 이거를 뒤집는 방법이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7654321로 이제 뒤집는 방법이 하나는 이런 방법인데 뭐냐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좌우로 이렇게 놓이게 되는데 참고로 플렉스는 세로로 놓이게 할 수도 있어요. 플렉스 디렉션에서 컬럼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세로로 놓이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리버스를 적용을 하면은 네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쌓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엉뚱한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건 어느 쪽이 더 좋냐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트랜스폼에서 로테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180도를 회전을 시킵니다. 그럼 이게 다 뒤집어졌죠. 그런 상태에서 이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OL 아래에 있는 이 리스트들 각각의 리스트들을 네 트랜스폼 로테이트를 합니다. 또 180도를 뒤집는 거죠. 네 그러면 7654321로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좀 엉뚱한 방법도 하나 있어가지고 좀 재밌어가지고 이거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플렉스에 대한 약간 불신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그러고 보니까 그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친구들도 역시나 그 마우스 올렸을 때 그 커서가 이렇게 떠야 되기 때문에 이 요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안쪽에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는 호버를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리스트 안쪽에 A 태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 안 되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덮어 써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서 여기는 이제 좀 이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도 이제 완료됐고요. 사소한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좀 라인 하이트가 달라가지고 라인 하이트는 어차피 계승되는 옵션이니까 여기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28.8 픽셀이어서 네, 이렇게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이 이슈의 I가 대문자여야 돼가지고, 텍스트 트랜스폼도 넣도록 할게요. 텍스트 트랜스폼, 캐피탈라이즈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이제 다 조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여기 디스크립션을 좀 만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크립션을 만지기 전에 지금 보면 이 텍스트가 이렇게 넘쳐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잖아요. 이따가 이제 맥스 위드스를 적용도 시켜주긴 하겠지만 여기까지 안 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텀 레프트에 해당하는 녀석인데 이 친구한테 라이트에 대한 값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var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넉넉하게 한 500픽셀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텀 라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지금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라이트 같은 경우에 바로 이렇게 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줘야 되죠. 네.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 친구는 왼쪽에서 자, 이 BL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 있죠.
이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요만큼 떨어지고 아래쪽에서 요만큼 떨어지고 오른쪽에서도 요만큼 떨어진 만큼 얘가 확장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div는 가능한 오른쪽으로 쫙 커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서 여기까지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를 좀 더 정교하게 제어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느낌이겠죠.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글자만큼 또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만큼 갭을 주면 되겠죠. 그럼 이 글자가 지금 너비가 몇이냐면은 대충 60.13이란 말입니다. 60.13 정도 되는데 정확히는 리스트 전체를 아우르는 OL 자체가 60.13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냐? 칼크 해가지고 덧셈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른쪽에서 이만큼 떨어지고 플러스 60.13 근데 그냥 대충 어림으로 해가지고 한 64픽셀 정도는 떨어져 있도록 합시다. 네, 64픽셀 떨어져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를 또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못해도 한 100픽셀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설정해주면 아무리 늘어나 봤자 이 정도의 항상 갭은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별도로 더 줄어들게도 만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일단 최악의 경우를 막아 놓을 수 있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리스트 아래쪽에 롤 중에 about이죠. about의 이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 글자의 최대 너비를 이제 설정을 해줄 건데 max width를 설정을 하면 되죠. max width를 예를 들어서 뭐 500픽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거 말고 좋은 단위가 하나 있는데 ch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ch라고 하는 단위는 글자 캐릭터 수로 30글자 정도 이제 들어가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몇 픽셀짜리 글자냐에 따라서 그 속성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기본적인 속성에 따라서 아마 우리 이제 글자 사이즈 그러고 보니까 글자 사이즈 기본 설정을 제가 안 하고 왔네요. 폰트도 안 가지고 왔다. 제가 그걸 까먹었군요. 지금 이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제에서 쓰고 있는 여기 그 폰트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로보토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글 폰트에서 이제 로보토 폰트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과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폰트 가가지고 로보토를 검색을 하고 로보토를 고르고 get 폰트 해가지고 get embedded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스타일들 다 골라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임포트해서 이 부분 이제 카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위쪽에다 입력해 주는데 스타일 부분은 이제 CSS 안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폰트를 설정을 해주려면 이제 이런 구문들을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적당히 복사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디에다가 이제 가지고 와줍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폰트 웨이트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바꾸는 걸 거니까 필요 없고 여기 이 부분만 살리면 되죠. 그렇게 해서 세이브하고 자 폰트 사이즈 결정을 할 건데 저는 18픽셀로 확인을 해서 이미 가지고 왔고 폰트 라인 하이트는 125픽셀이었었어요. 그렇게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사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30글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영향을 미치는 게 30글자에 해당하는 너비로 어떤 픽셀로 이제 치환이 돼서 들어갈 건데 이 판단을 할 때 글자 크기가 몇이고 그 다음 글자 두께가 뭐냐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예제를 보면은 여기 이 부분에 두꺼운 글자 기준으로 몇 글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설정을 넣어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설정 이런 ch 단위를 쓰기 전에는 항상 그 설정을 해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뭐 18픽셀 그대로니까 상관없고 폰트 웨이트가 700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700 넣어주고 30글자 기준으로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설정을 조금 넣어주려고 하냐면 텍스트
wrap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balance를 넣어주면은 이 줄바꿈이 가능한 눈에 보이기에 예쁘게 이렇게 좀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0글자일 때는 그게 좀 이렇게 돋보이진 않는데, 예를 들어 40글자로 해놓고 텍스트를 밸런스일 때는 지금같이 나오는데 이 속성을 없애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쁘냐 안 예쁘냐의 기준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되도록이면 이런 orphan, 그러니까 고아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을 좀 줄이려고 하고, 얘네들이 최대한 비슷하게 나오게 하는 거를 목표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속성을 넣으면 가능한 비슷하면서도 orphan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주는 조치가 가해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40글자에 700 밸런스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설정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뭐 다 되게 돼 있고, 물론 이렇게 바짝 붙었을 때에 대한 설정은 이제 따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롤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커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DESC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손댈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여기에다가 제가 클래스 넣는 거를 깜빡했네요. 여기도 클래스 넣는 거 깜빡했고, 여기는 fixed DESC 이렇게 넣었으니까 얘는 클래스 fixed의 언더로 copyright라고 넣을 거고요. 얘는 클래스를 policy라고 이렇게 넣을게요. 앞에 fixed 놓고요. 네,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pyright 같은 경우에는 글자 사이즈가 달라지거든요. 폰트 웨이트를 12픽셀로 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폰트 웨이트가 아니라 폰트 사이즈죠. 네, 사이즈를 12픽셀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도 정상으로 다시 400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위아래에 지금 이렇게 좀 갭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마진이 있죠. 이게 p 태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어가지고 이것도 삭제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p 태그가 좀 여러 군데 쓰이니까 fixed 아래에 있는 p 태그 같은 경우에는 margin 블락을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처리했고요. 자,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그 요소가 있어요. 어떤 요소가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원래, 여기 뭐라 그러죠? 아래쪽에 이렇게 언더라인이 있고, 이것도 언더라인이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여기 두 부분은. 그래서 여기 두 개는 그렇게 되도록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이 있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올리면은 이제 없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오버일 때 네,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이 논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이거 세이브 할 때마다 여기 이렇게 막 돼가지고 이제 정신사 나오니까. 네. 자, 그렇게 하고 카피라이트 부분 처리했고, 그 다음에 여기 privacy policy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트를 복사해가지고 언더바 policy. 근데 여기는 폰트 사이즈 바뀌는 게 없고 폰트 웨이트 바뀌는 것도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대로 놔두고요. 잠시만요. 생각해보니까 이 카피라이트에 이건 맞는데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랑 호버 부분은 카피라이트 자체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카피라이트 밑에 있는 A 태그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됐고, policy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언더라인이 적용이 안 되네요. 왜 적용이 안 될까요?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위에서 강력한 규칙에 의해서 지금 적용돼 버린 게 있어서 그래요. 어떤 강력한 규칙이냐면 위에서 A 태그에 대해서 지금 이게 스페시피시티가 높을 거예요, 아마.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CSS 규칙에는 강력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스페시피시티가 011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011이죠. 그런데 우리가 펄러시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이 규칙 같은 경우에는 해봤자 010이에요. 예. 강도가 약해가지고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면,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대한 룰을 딴 데로 이관을 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죠. 이렇게 세이브를 해버리고, 그래서 각각의 지점에서 다시 재정의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하면 될 것 같냐면, 일단은 롤 컨택트, 이 컨택트 같은 경우에 호버일 때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있고 호버가 아닐 때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none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리스트 같은 경우도 리스트에 A에 대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없다가 호버일 때 이렇게 생기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카피라이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카피라이트 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있다가 있는 게 기본이니까 그냥 있게 하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없어지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rivacy policy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있다가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 그래서 사실 그 CSS를 하면서 이제 가장 골치 아픈 순간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순간들이에요. 어떤 순간들이냐면은 방금처럼 스페시피시티가 이제 서로 충돌하는 경우, 뭔가 되게 그 중요도 높은 거가 돼버려가지고 내가 기껏 적용한 이 규칙이 적용이 안 될 때, 그럴 때가 굉장히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뭐 해결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프라이버시 폴리시랑 여기 이 부분이랑의 그 간격이 원래는 있단 말이죠. 원본에는. 근데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간격을 만들어 줄 건데 마진 탑을 넣어가지고 처리를 할 거고요. 저게 사실 원래 사이트 가보면 엔터 쳐가지고 처리한 것처럼 해놨어요. 그러면 엔터에 해당하는 만큼을 딱 떼려고 하면은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되냐면 1LH를 넣어주면 됩니다. LH는 라인 하이트 값이고 1LH인 경우에는 라인 하이트랑 똑같은 값을 이제 적용을 해줍니다. 1LH를 이렇게 넣으면 되고, 넣었을 때 아마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왜 적용이 안 되냐? 자, 이 친구는 지금 B 태그, 이 친구도 B 태그, 이 친구는 A예요. A 태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속성이 디스플레이 속성이 인라인이죠.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진 값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마치 흡사 P처럼 똑같이 작동하게 하도록 디스플레이 블락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썼던 태그가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속성이 무엇인지, 블락인지 아니면 인라인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게 뭔가 안 먹을 때 그 확인해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틀은 다 됐어요. 이제 나머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책 넣고 뭐 배경 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영상이 조금 이제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에서 끊도록 하고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안쪽에 책 넣고 하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